자, 이제 곧 GV 시작합니다. 네, 오늘 워낙 많은 분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영화 잘 보셨죠? 예. 나 같으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부터, 그리고 영화의 그 도입부의 나레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각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저는 굉장히 빠져들어서 이 영화를 즐겼는데요.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들 오늘 오셨습니다. 큰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옆에 계신 송정우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오후 4시 연출을 맡은 송정우입니다. 네, 시간 내서 와줘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인 역을 맡은 오달수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후 4시에서 현숙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영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 영화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오후 4시에서 소정 역을 맡았던 민도희입니다. 짧게나마 영화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GV까지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라를 연기한 공재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주말에 날씨도 좋은데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뭐 불만 있으세요? 불만 있으세요? 네, 저는 오후 4시에 박용남 역을 맡은 배우 김홍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 올라오면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주말에 찾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영화를 보다가 육남을 보고 좀 화가 나가지고. 아무튼 이 작품은 굉장히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는 작품이기도 해서 일단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이 작품을 택하신 이유, 특히 이제 감독님께는 이제 이게 원작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원작을 이렇게 살짝 바꾼 지점들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원작에서는 라틴어 교수였는데 여기서 이제 철학과 교수로 바꾸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민도 씨가 연기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작품에서는 중간에 그냥 불쑥 이렇게 연락이 와서 찾아오는 설정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약간 예고하듯이 나중에 찾아올 거라는 걸 알고 이제 영화를 보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감독님이 이전에 연출하신 작품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미스테리 구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조로운 반복적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미스터리하게 잘 구성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감독님부터 해서 각각 이렇게 이 작품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프랑스 소설인데요. 제가 전에서부터 잘 알던 감독님이신데 김혜곤 감독님이 어느 날 술자리에서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잘 맞을 것 같으니까 한번 영화 해보라 해서 책을 읽었는데 일단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리고 그 블랙 코미디적인 거랑 뭐 스릴러적인 거 여러 가지 장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좋았고 또 굉장히 또 신선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그 김혜곤 감독님은 이제 뭐 다른 작품 연출하신 감독님이기도 하시고 여러 편의 이제 각본에도 참여하신 분인데 특별히 뭐 어떤 식으로 좀 각색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신 부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이게 소설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소설 같은 느낌이랑 또 그 배경을 이제 우리나라 한국 영화로 바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좀 영화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또 이제 그 뒷부분 엔딩을 좀 더 영화적으로 해서 좀 클라이막스를 좀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엔딩이었습니다. 네. 좀 뭐 작품이 들어오면 어지간하면 다 합니다. 그냥 영 아는 것 빼고는 어지간하면 다 하는 그런 성격이고, 그리고 작품이 또 너무 개성이 있고 아까 뭐 결말 말씀하셨는데 정말 마지막을 보면서 읽으면서 너무너무 통쾌했다. 예, 참 보기 드문 결말이구나. 그래서 여러모로 개성 있고 매력적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작품 읽어보고 저는 굉장히 좀 색다르고 좀 독특하고 좀 특이하기도 하면서 뭔가 좀 괴기스럽기도 하고 좀 굉장히 좀 특이하고 되게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극 같기도 하고 이게 연극으로 나와도 되겠다라는 생각. 근데 한번 공연이 된 적이 있었다고 또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네, 공연이 또 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연극 같은데 영화 같지 않은 영화가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또 의문스러웠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읽었을 때 뭐지? 하면서 바로 2번을 연속으로 읽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좀 독특하게 저도 다가왔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배역의 선배님들의 그 캐스팅을 사실은 알고 감사하게 시나리오를 좀 보게 된 것도 있었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사실 그렇게 또 읽다 보니까 더 선배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실까 하는 굉장한 뭔가 관객의 마음으로 저는 이 영화를 좀 선택한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화 자체의 독특함도 있었고 또 선배님들이 어떻게 이 극을 풀어나가 주실까 하는 마음에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여기 있는 배우분들 중에 아마 저만 유일하게 오디션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생소한 배우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작품을 고르고 그럴 처지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오디션의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열심히 오디션을 준비했고 다행히 감독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같이 하는 배우 선배님들의 얘기를 듣고 더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오은희 씨 책을 읽고 난데 사실 뭐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한국 영화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뭐 정치, 역사 잘못된 얘기 아니면 뭐 깡패, 뭐 싸우고 아니면 개 코미디 뭐 그런 게 대부분 오랫동안 해왔죠.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길어지고 4년 5년 넘어가면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좀 그 국민들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로맨틱 코미디가 이런 장르들이 이제 나와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와중에 오은희 씨라는 책을 만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은 자기들이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생각의 오해도 많이 생기고 각자의 그 가치 판단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서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부딪히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마 이제 현대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속에 있는 얘기는 못하다 보니까 오해가 일어나고 그 편견 속에서 서로의 감정이 한 사람은 감정이 또 다른 자기의 판단으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까지 그 자살이라는 오해를 하면서 죽음까지 끌고 가.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저에게는 아주 이 작품에서 매력을 빠지게 했고 이 오은희 씨라는 책은 아마 이제 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런 매력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정말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 작품을 보고 나면 누구나 다 나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해지는데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육남과 세라 부부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일단 그래도 뭐 집에 뭐 오는 사람이니까 뭐 일단 뭐 반갑게 맞이하겠죠.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무슨 일이냐 뭐 묻다가도 이제 뭐 저는 사실 좀 죄송하지만 좀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돌직구 성격이라 아마도 이게 한두 번 두세 번 계속 왜 그러냐 뭐 이러다가 제가 막 조금 성격이 좀 올라오면서 어떤 뭐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쫓아내고 이제 안 나가면 경찰 부르고 집이 아마 엄청 시끄럽지 않을까 뭐 저는 제 모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인 현숙이라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사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에 그런 분들이 계속 찾아온다. 쉽지 않더라도 저는 빨리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비슷한 저도 질문을 받기 전부터 저도 약간 영화를 보면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냥 정말 저라는 사람이 그 상황이 딱 맞닿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 소극적이라서 우선 최대한 피하다가 도망칠 것 같습니다. 그 도망이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너가 왜 이사를 가, 너가 왜 도망을 쳐, 피해 라고 하겠지만 저 편하자고 저는 제가 이사를 먼저 갈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온 현숙이랑 조금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유부단한 부분이. 그래서 뭐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 같긴 한데 참다 경찰에 신고를 할 것 같긴 하고요. 그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집을 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긴 하겠네요. 네, 아무튼 경찰에 좀 도움을 요청할 것 같긴 해요. 뭐 저도 지금 이 정인보다 더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 돼가지고 아마도 예상컨대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 있는. 그래도 한 1년 정도 고민했으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사실 감독님도 궁금해요. 사실은 뭐 연기를 하진 않으셨지만 뭔가 처음에 이 작품 자체를 픽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구상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근데 최근에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요즘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저도 이제 육남처럼 좀 말수가 좀 없는 편이라서, 과묵한 편이라서, 시간만 맞춰서 오지 않으면은, 나름 뭐, 이렇게 좀 같이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모든 분들이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유럽 쪽에서는 이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라고 하는 게 약간은 관용구처럼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5시부터 7시까지 뭐 클레오라는 영화 제목도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만들어진 그걸 이제 본따서 만든 제목 중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의 주희 뭐 이런 영화 제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또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시간대여서 뭐랄까 좀 누군가로부터 좀 방해받지 않고 싶어하는 시간이 바로 이제 5시부터 7시까지인데 이게 참 4시라는 시간이 정말 애매하고 딱 그때 왔을 때 사람들마다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간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평소에 오후 4시에 뭘 하시는지 특별히 뭐 일이 없는 날이든 뭐 어떤 날이든 간에 이 시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감독님도 궁금하네요. 제가 그 원작 작가님 아멜리 노튼볼을 만나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 뵈면 그걸 한번 처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마 만났으면 영화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생각에는 이제 4시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고 이 부부한테는 뭐 점심 뭐 준비 다 하고 뭐 좀 편한 시간 누구한테나 그 시간대가 뭐 직장 다니신 분들도 회사에서 아침에는 굉장히 바쁘다가 오후 시간에는 약간 그래도 또 자기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여유로운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하시는지 저도 여유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아까 편집장님 말씀대로 5시 뭐 그런 4시 뭘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뭔가 또 새롭게 뭘 시작하기도 애매한 시간이고 아주 애매한 시간이죠. 그럴 때 아마 저는 10중 8구는 분명히 술을 한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10중 8구가 아니고 거의 한 90% 그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 그러고 있습니까? 일을 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 되면은 아이 학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오늘 뭘 해 먹어야 되지? 오늘 뭘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실제로 요즘에 제 루틴이 오후 4시에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해진 루틴처럼 지금 요즘에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딱 그 밤도 아니고 뜨거운 햇볕도 없는 그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또 웬만한 하루 일과를 그래도 좀 할 거 하고 그 딱 4시에 저는 요즘에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세라와는 굉장히 다르게 엄청난 외향인이에요. 그래서 4시만 되면 이제 오늘 저녁 약속은 누구랑 하면서 핸드폰을 살짝 보면서 오늘 저녁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와 부푼 꿈을 갖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그 오후 4시가 되면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제 딸이 8살인데 학원 딜리버리를 굉장히 정신없이 다녀야 될 시간입니다. 뭐 수영도 갔다가 끝나면 영화관 갔다가 또 끝나면 뭐 미술학원 갔다가 뭐 한 금요일까지는 오후 4시에서 6시가 그 아이하고 살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이제 쉬는 시간, 6시부터 쉬는 시간입니다. 저는. 정말 다 다르시네요. 정말 다 다르시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제 또 하나씩 여쭤보면 그 김원팔 배우분께 이제 여쭤보면 사실 이번 작품에서 사실 그 대사량 자체가 좀 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똑같은 말의 대답이라고 해도 좀 매번 좀 다르게 가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연기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라는 게 육남이고 왜 이럴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책에서는 쪽지 한 장의 초대장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 사람은 왜 이곳을 멸치해갈까? 그 마음속에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 사람 마음속에 충분히 담겨있는 그 마음의 그것을 던져내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 사람의 삶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숨을 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굉장히 이제 회의를 많이, 맨날 전화 통화하고 이 사람이 왜 그러니까. 그래서 원본 책을 봤어요. 원본 책을 보니까 더 어려워. 아예 뭐 이거는 시나리오보다 우리 책보다 더 어려워요. 야, 원본 책 버리고 감독님하고 이제 이 사람이 왜 그런지 과거 역사를 만듭시다. 그래야 이 사람이 숨을 쉴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중간에 육남에게 정인이가 자녀는 있냐 할 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갔을 때 젊었을 때 모습을 보면 젊은 이쁜 부부의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거죠. 그 죽으면서 이 사람이 사실 심장 전문인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는 사람을 살리고 있었지만 자기 자식은 죽게 된 거에 대한 팬데믹이 오고 또 아내는 그 충격에 거식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는 전혀 안 보이는 게 나중에 보이지만 이 사람은 그 아이의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면서도 결국은 이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죄를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꽃을 보면 나는 저런 꽃을 저 이쁜 꽃을 키울 자격이 없어.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 아이가 생각나듯이 그 이쁜 꽃을 보니까 또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고, 또 소중히 이 친구가 왔을 때는 우리 아이도 커서면 이만큼 컸겠구나 하는 그 아련한 옅은 미소가 나오게 되고, 그런 하루 매일매일 드러나는 감정들을 매일매일 찾아가면서 그 감성 속에서
매일매일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곱소였어요. 곱소. 예. 딱 두 마디긴 한데 거기 정말 그 지난 세월로 다 담겨 있고, 그 짧은 한 마디 안에 그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대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곱소. 그리고 또 이제 공장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챕터가 이제 시작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등장 자체가 바로 또 클라이맥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좀 준비하시고 하셨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홍파 선배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받은 책 그리고 소설 원본에도 그렇게 디테일한 설명이 캐릭터마다 있지 않아요. 정말 결과적인 텍스트들만 난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지문이라 그러죠. 보통 시나리오에 있는 지문들을 생각하고 창조할 수밖에 없었던 시나리오인데 저도 감독님께 계속 질문하고 선배님들께 계속 질문하면서 대사가 없지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이 여자가 가진 마음이나 정서들을 어떤 호흡이나 눈빛으로 표현을 해야 했어서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그 뭐 분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시기에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맞습니다. 분장에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선배님들보다 한 3시간, 4시간 먼저 나와서 해보고 테스트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수정하고 뭐 이러면서 중간 과정들 속에서 많이 불안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냥 감독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냥 믿고 가는 길이 내가 살 길이다. 네.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밧줄을 하나 이렇게 잡고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안 된 사람이 소정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현숙과 이제 정인 부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정에 왔을 때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살짝 기대는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소정 같은 경우는 정말 멀리까지 이렇게 와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맞닥뜨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정말 그 감정을 잡기가 엄청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은 제가 분량이 사실 그때가 전부라서 되게 어려운 마음으로 촬영장을 갔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딱 나오는 시점 이후부터 이제 뭔가 이 선배님들의 그 노선이 딱 바뀌면서 그런 거를 제가 뭔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촬영장을 갔었던 거는 맞고요. 영화에서도 보시면은 제가 나왔을 때 그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고, 그리고 또 저의 뭔가 표정들에 대한 그 정인의 속마음이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읊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정말 딱 맞게 표현을 해야 하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하면서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뭐 직접 그렇게 하진 않아도 제가 이제 기억하는 지문들이 있고, 그걸 우선 1차원적으로 저의 뭔가 눈빛이나 표정이나 분위기로 보여드려야 또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영화의 흐름상 이게 딱 맞아 떨어질 텐데 라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은 있었었고요. 근데 촬영하면서 이제 저도 아무래도 하시는 중간에 제가 딱 투입을 한 거라 좀 걱정도 많았었는데, 워낙 선배님들께서 분위기 자체는 오히려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그거를 좀 잡기가 어려웠던 오히려 그런 걱정이, 그런 힘듦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인과 현숙
부부에게 여쭤보면 그 원작을 보면 이 두 부부가 사실 그 두 분의 연령대보다 조금 더 높기도 높고 거의 뭐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사귀기 시작한 부부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에 가서 뭔가 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부풀고 설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두 분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깊게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러니까 뭐 안식년을 가질 정도의 교수라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세계적인 아마 석학일 겁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안식년을 가지고 왔는데 이상한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나타나니까 진짜 그 사람들 어땠을까? 그리고 부인한테 자꾸만 설득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 계속해서 근데 이게 그의 그 자세나 태도가 그것이 과연 그 인간적인 것보다는 그 지식인이라는 그런 그 하나를 이렇게 뒤집어 쓴 그걸 만약에 벗어 던졌다면 이런 깨끗하게 해결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 어떤 의식의 과잉이 자의식의 과잉이라고 그것이 자기 부인 하나 이렇게 못 막아주는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 정인과 현숙 부부가 보면은 정말 교과서 같은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 그 시간에 4시 전부터 명상을 늘 하잖아요. 명상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에서는 크게 이런 높낮이가 있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높낮이가 있더라도 그걸 굉장히 평이하게 다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육남을 만나면서 이제 인생 최대의 난관이 이들에게 이제 닥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았죠. 그게 이제 사실은 정인의 본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극단적인 상황, 극단적인 생각이 정인의 본색은 아니겠죠. 비뚤어지게, 그냥 일그러지게 나타났을 뿐이고, 근데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현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이 사람이 오는 게 너무 불편하지만 오지 말라고 얘기해. 신고하자. 도망도 가보자. 라고 얘기했지만 또 막상 또 안쓰러운 모습 보면 여보 좀 불쌍한 것 같아. 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그냥 또 저 같더라고요. 저도 막 모질게 못하고 모질게 한번 하려고 하면 또 뒤돌아서 미안하고 그냥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랑 닮아있다. 그냥 그렇게 나도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가장 좀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작을 보면 그 정인이 맡은 그 주인공의 어떤 이 내레이션과 독백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의 어떤 사고의 어떤 변화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는 이 원작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형하고 해석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 저도 되게 눈여겨본 부분은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육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단조롭고 반복적일 수 있는데, 그 매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계속되는 방문을 좀 다르게 구성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억에 남는 장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말없이 이제 식탁을 가운데 두고 탁자를 가운데 두고 이제 앉아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시계 그 초침인가 분침처럼
처리한 그런 모습들 보면 이 영화 내에서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두 사람의 관계처럼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반복적인 방문을 어떤 식으로 매번 좀 다르게 영화적으로 구성하려고 하셨나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얘기하신 대로 이 시계 움직이는 거, 시계 소리 뭐 이런 반복되는 거랑 육남의 방문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시계 효과적으로 그런 걸 좀 많이 이용을 한 것 같고 또 그 방문으로 인해서 그 답답한 느낌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찍을 때 뭐 그 창틀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든지 좀 이런 정적인 느낌 뭐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답답한 거를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거를 좀 사용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하신 게 매번 찾아오는 방문을 좀 다 다르게 이제 예, 좀 다르죠. 예. 이제 홍파 선배님이랑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 육남의 감정이 조금씩 다르게 하자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고 그래서 이제 소설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런 육남의 서사를 만들어서 그 감정 변화를 조금씩 줬는데 그 현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다른 거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 매번 이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보니까 많이 달랐구나.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다 다르게 하신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럼 참 대단하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보면 이제 원작에 대한 해석도 해석이지만 여기 계신 5 배우분의 어떤 캐릭터의 밀도나 연기의 밀도가 굉장히 높다. 그 연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굉장히 큰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가장 그 핵심 세 인물인 오달수, 장영남, 김홍파 배우 세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작품 굉장히 연극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 세 분 다 예전에 대학로에서 워낙 또 연극 배우로 유명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어떤 역량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작품에서 빛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빠져들어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분이 예전에 어떤 이런 연극을 하셨을 때 뭐 이런 좀 비슷한 캐릭터나 연극 같은 것들을 해서 뭐 좀 떠올랐던 뭐 기억도 있으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부에서는 육남이 제일 원래 하도 영화에서 말을 못 해가지고 진짜 마이크라도 자꾸 한번 떠들어 보려고요. 글쎄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극단 목화 출신인데요. 거기서 한 20년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글쎄 어떤 작품일까. 작품을 이게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캐릭터도 새로우시니까 제가 자전거라는 작품이 생각이 나네요. 그 오태희 선생님의 자전거에서 이제 동네 마을의 노인인데 개잡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개잡이라는 점에 동네를 다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게 이제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마을에서 이제 막 일어나는 일인데 이 사람 때문에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 자전거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지금 생각이 나네요. 저는 홍파 선배님이 나오셨던 극단 목화극단 출신에 제가 한참 후배예요. 한참 위에 선배님이시고요. 사실 뭐 딱히 이거랑 겹치는 작품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연극할 때 홍파 선배님이랑 공연도 했었고 달수 선배님 공연도 본 적이 있고 이제 이러니까 연극을 같이 했다라는 그 어떤 그 동질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냥 왠지 언제 한번 했었던 것처럼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함께 지금 이 현장에 있었던 게
너무 즐거웠어요. 뭘 해도 다 받아주시고 다 편안하게 그냥 멍석을 이렇게 다 깔아주셨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이게 작품을 떠나서 이렇게 대학로가 뭐 그렇게 넓은 동네도 아니고 다 그냥 옆에 따닥따닥따닥 이 소극장들이 붙어 있고 뭐 공연을 하면 보러 가고 저 옛날에 자전거 그 공연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연극 하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다 이렇게 아름아름 다 얼굴 다 알고 부딪히게 되고 뭐 술도 같이 마시면 자리에 또 합숙도 하고 되고 뭐 그런 거죠. 술도 한 잔씩 얻어먹고 뭐 근데 이제 저는 공연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 동안에 뭐 그렇게 이런 뭐 철학자 역할, 교수 뭐 이런 역할들은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기억이 없고 다 뭐 깡패 아니면 진짜 뭐 주변부 인생. 예. 근데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쯤 되나요? 중반쯤 되겠구나. 그 에드워드 올비라는 그 세계적인 부조리극 작가의 작품. 염소 혹은 실비아는 누구인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연극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연극인데 그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뭔가 좀 가방끈 긴 그런 역할을. 제가 죄송하지만 좀 한번 덧붙이면 연극을 하니까 그 사실 연극은 이게 그 희곡을 한 권을 가지고 연출과 배우와 서로가 완성을 시켜가는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거는 6개월 연습을 하고 어떤 거는 3개월 연습을 하는데 그게 6개월 연습했다고 해서 이게 완성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연극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완성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연극이라는 이제 특이성인데 이 오윤혜 씨가 아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 촬영이 시작하면서 마지막 촬영 때까지 배우와 스태프와 감독과 모두가 매일매일 한 씬 찍을 때마다 서로가 이야기하고 완성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객석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해 주신 분께는 이 오늘 게스트분들의 사인이 담겨있는 포스터를 드릴 예정입니다. 워낙 오늘 참석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질문자를 많이 좀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손 들으시면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있나요? 여기 제일 앞에 예? 잘 봤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처음에 홍남 선생님께서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되게 무표정하고 무덤덤하게 방문하셨던 것 같은데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그 미술 되게 영화에서 계속 미술 되게 잘 쓰셨잖아요. 그때 소파에다 밑에서 딱 누워있는데 얼굴이 콧대를 비점을 해서 반을 딱 나눠서 반쪽은 빛이 되게 싸하게 비치고 반쪽은 되게 어둡게 해서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좀 홍남이 이제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양가적인 정신 상태에 빠져들었는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좀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세 번째 방문이라면 아마 그 꽃을 보면서 육남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시나리오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 영화가 정인과 그 부부의 그 시점에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통 영화 같으면은 이제 그 육남의
이 생활도 보여주고 하면서 그 같이 가야 될 텐데 이제 이쪽 시선으로만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갖고 가고 싶고 그게 이제 유니크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제 꽃을 보면서 이제 그 예전에 있던 아이를 생각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서부터 그런 감정을 애에 대한 감정을 그런 걸 느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경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저기 뒤에 한번 흔들어 오신 분 같아봤습니다. 네, 먼저 너무 영화를 재밌게 잘 봤고 특히 또 한국 영화에서 이제 느낄 수 없었던 이제 기묘한 그런 감정들을 많이 이제 느끼는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영화가 결말까지 이제 달려가다 보면은 이제 집에 대한 공간에 있어서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이 육남이 먼저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문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이 문을 열어주는 이제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결말에 다다랐을 때는 세라가 이제 정인의 집을 방문했었을 때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정인의 집에 와서 이제 세라가 정인의 얼굴에 살포지 않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 육남하고 세라에 있어서 이제 정인의 집에 이제 출입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러한 차이를 둔 부분은 혹시 감독님께서 어떠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연출하신 부분인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 소설을 읽고 그 영화를 만들기로 생각했을 때 그 인간 본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정인이 이제 뭐 그런 성인군자 같은 그런 유형인데 그런 유형들이 또 어떤 그 본성에는 그 권위적이고 어떤 권력을 차지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용남이 정인의 어떤 자아가 아닐까 그 자꾸 몸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악마 같은 본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문을 두고 그 마음의 문 같은 뭐 그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육남이 없어질 때는 이제 그런 본성을 이제 이성이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그런 문에 대한 그런 그걸 좀 활용을 했습니다. 예,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뭐 참석자분들도 많으시고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육남부터 이렇게 뭔가 이번 작품에 참여하신 그래도 이제 소감과 또 이제 곧 이제 개봉을 해서 더 많은 관객들과 이제 만나게 될 텐데 뭔가 뭐 뭐랄까 감상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점들 좀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숫자만큼 긴 시간 얘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토요일 약속이 있으신 분이든 없으신 분이든 즐겁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시는 일 만사 행동하세요. 저희 배우분들 먼저 퇴장하시고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인 포스터 좋겠다. 갖고 싶다.